네,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대구 경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임미애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 고생했지요. 의원님도 이렇게 야위신 것 같아요. 흰머리카락도 더 많이 네. 생기고. 마음고생이 좀 있네요. 이번에는 될 줄 알았어요. 김부겸은 될 줄 알았어요. 대구 사람 김부겸. 그리고 의원님께서 사실 저희 프로그램 수차례 출연하셔서 김부겸이 결심해줘야 한다. 네. 그리고 김부겸 후보께서도 임미애 의원 등이 전화해서 아 형만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래 네, 이번에 결심하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김부겸 총리가 나온다고 해서 이 선거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대구 민심이 굉장히 출렁이고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고 네. 이 출렁이는 민심을 온전히 받아안고 유권자들을 투표로 끌어낼 수 있으려면 그에 걸맞는 후보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딱 맞는 사람이 김부겸이었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그런 얘기들을 했던 건데 선거 전 과정을 지켜보면 정말 잘 싸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9개의 기초자치단체장의 그 평균 득표율이 30%가 훌쩍 넘거든요. 예, 이제 그건 대단히 큰 성과였다. 네. 그리고 기초의원, 광역의원의 진출들이 눈에 띄는 네. 성과를 거뒀으니 네. 처음에 총리께서 출마 결심할 때도 그래 내가 뛰어서 너들이 조금 더 득표를 할 수 있고 당선을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면 내 해볼게 뭐 이런 마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목표했던 바는 이룬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린 사실 거기서 끝이고 싶지 않았던 거고 그런데 졌는데 생각보다 표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러니까. 45%예요. 네. 이게 저희한테는 사실은 좀 충격이고 이 결과를 딛고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니 이제 좀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 어떤 말도 위로가 별로 안 돼요. 우리가 2년 뒤에 당장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4년 뒤에 지방선거 다시 치룰 수 있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 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유권자들께서 왜 그 현장에 가보면 분위기는 늘 좋아요. 네네. 분위기는 좋고,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두 번째 갔을 때 달성공원 새벽시장을 갔는데 첫 느낌이 쉽지 않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란 잠바가 나타나면 그냥 막 반가워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일단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인상을 쓰시고 딱 외면. 에이, 그거 우리 잘 알지요. 그래서 여기 쉽지 않겠다라는 일감이 들었었어요. 그 투표하던 날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 제가 그랬잖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랬었죠. 그러니까요. 예, 기억납니다. 그날 아침에 저도 얼마나 용이 쓰이겠어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요. 사람 저 사람 다 전화를 하고 투표했니? 해라. 좀 도와주세요. 예. 지금 핸드폰 켜고 전화 좀 해줘요. 막 이렇게 하는 중에 이분들이 그런 거예요. 모여서 이야기할 때는 아유 대구도 안 바뀌겠나 바뀔 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뀔 거야 이 얘기가 내가 바꿀 거야 내가 찍을 거야 이 말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다르다. 뉘앙스가 현장에서 들어보면 되겠지 뭐. 이 말은 자기가 찍는다는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도 처음 선거할 때 아이고 꿈 잘 꾸서 될 거야 이렇게 하는 말이 나를 응원해 주는 말이고 나를 찍는다는 소린갑다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예. 선거를 하면서 저도 깨달았는데 제가 사람들이 분위기로 있을 때는 될 거야 뭐 바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별적으로 만나면 민주당에 대한 적대감이 너무 크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길래 도대체 왜 민주당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민주당에 대한 적대감을 그렇게 드러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들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건 맞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응원해야만 할 만큼 민주당이 힘이 없는 게 아니야. 니네는 범 여권이 벌써 180석이 훌쩍 넘어. 그런데 뭘 더 힘을 실어줘? 여기서 더 어떻게 힘을 실어주란 말이야. 이런 거죠. 예, 딴 데 다 민주당이잖아. 근데 왜 대구까지도 니네가 가져가려고 해? 그리고 이런 이제 거예요? 예, 이게 힘 실어줘야 처음에는 힘 실어줘야 된다라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힘 실어줘야 된다, 견제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표 차이가 별로 없이 여론 수치 차이가 없었거든요. 저게 왜 줄어들었을까를 나는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어떤 전략적 실수가 있었을까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구 경북 사람들이 그런 거죠. 이재명 잘하는 건 맞는데 야 너들 지금도 힘이 세.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과정에 보면 선거 초반에 사실은 이제 공소취소 특검법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선거 과정에서는 그 얘기는 싹 들어갔어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 그런데 너희는 호시탐탐 운전으로 말하면 과속 운전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데 뭘 여기서 더 힘을 실어줘.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또 막판에 사실은 스타벅스 사태가 할머니들이 스타벅스 잘 모르세요. 그런데 이 느낌이 뭐냐면 그냥 그거를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넘기면 되지. 거기에 뭐 행안부 장관은 뭐 이렇게 관련한 기관이나 불매한다. 공무원들은 불매해라, 뭐 거기 가지 마라. 뭐 굳이 그렇게 과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아주 자극적이죠. 이 정부는 커피 하나도 마음대로 못 마시게 해. 그냥 이거 그게 아닌데. 아니죠. 예,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럼요. 5.18 폄훼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혼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예.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얘네들과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설명을 그렇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느끼기는 그 사람은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 아니야. 정용진은. 예. 그런데 뭐 굳이 그거를 그냥 안 먹으면 되지. 먹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먹으면 되지. 거기에다가 막 이러저러한 이유 그러면서 그러면 장동혁의 커피 한 잔의 자유, 뭐 커피 왜 먹으라 그것도 먹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도 대도하는 짓이다 이렇게 봐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둘 다 정치권이 그 이슈를 다루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조금 과해 이런 표현인 거죠. 야,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키워드로 압축되는데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이 짠 프레임이죠. 공소취소 특검. 이건 사실 조작 기소 특검인 건데. 그럼요. 근데 이거를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조작해가지고 조작했으니까 공소취소도 하는 게 맞죠. 이게 말이 길어지네요. 이거 캠페인 할 때. 아니 그리고 선거운동 떨어진- 과정에서는 당이 일찍 그 문제 정리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오고 뭐 현수막에 걸려도 저희가 그거는 그냥 딱 정리하고 넘어갔거든요. 그거 아니다. 아니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서 그게 더 뭐 왈가왈부 논란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이제 대구나 경북 사람들이 느끼기에 여전히 그런 거죠. 그냥 니네는 지금도 힘이 세.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참 잘하는 거는 맞지만 맞아. 민주당 너희는 지금도 힘이 세니 그 힘은 좀 우리가 눌러줘야겠어. 이런 차원에서 김부겸을 떨어뜨린 거다. 그게 그런데 그 사실은 굳이 떨어뜨릴 건 없었는데. 아니 그리고 이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역에 집중하고 싶었던 거예요. 김부겸 후보는 사실 선거 기간 내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지역 얘기만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을 내가 이번 지방선거는 내 지역의 살림을 살아갈 내 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일꾼을 뽑는 거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언론은 사실 선거 얘기만 나오면 계속 평택 얘기. 그다음에 뉴스만 틀면 평택 얘기예요. 모든 패널도 평택 얘기. 그다음에 한동훈 얘기. 그러니까
이게 지방 선거가 아니라 예. 오히려 중앙의 이슈가 이 선거를 이끌고 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 사람들의 성향상 예. 그 이슈가 되게 나의 선택을 결정하는데 이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민주당에 이제 호감을 갖고 있는 그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망설이게 만든 왜 이렇게 싸워 이렇게 맞아요. 그런 거가 있다는 건가요? 예,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기 서은숙 최고 후보하고도 같이 나왔을 때 그 얘기 들었는데 경주에 갔을 때 사람들이 유이동 후보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보수 유권자들도. 그런데 저들끼리 싸우다가 유이동이 되겠어. 그 대도하는 놈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저들끼리 되도 않는 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싸우느라고 저러다가 되도 않는 놈이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이분들이 지금이 선거가 이 지방선거인데 관심은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왜 언론도 계속 그 이슈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싸웠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저 사실 내 코가 석자에서 내 선거 하느라고 거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뭘 물어보면 그래요? 잘 몰라요. 나는 지금 여기가 중요해요.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었네. 다 끝나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거기가 그 사람들은 그 관심이 있었어요. 거기가 대구판을 흔드는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관심이 글로 저절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게 그렇게 큰 이슈가 됐습니까? 이를테면 부산에서 한동훈과 하정우 거기도 상당히 이제 이러저러한 이슈가 많았죠. 그 한동훈을 거기 이제 기반이 없잖아요. 지역 기반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심 우리들은 한동훈을 약간 좀 이렇게 가볍게 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거고 이 한동훈을 통해서 어쩌면 지금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 하나는 살려놔야 뭔가 이 보수가 조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저도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맞습니다. 같았어요. 그러니까 부산이나 이제 대구에서 이제 취재를 할 때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그분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을 평생 찍어왔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일단 1번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불신이 너무너무 컸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새로운 대안은 한동훈 아니야? 그렇다면 만약에 한동훈이 대구 오면 대구에서 찍어줘야지 라거나 부산 시민들은 왔으니 찍어줘야지 이제 이런 인식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시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힘의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것이 맥히긴 했어요. 그런데 그 회초리를 들 때 민주당을 선택함으로써 회초리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회초리가 민주당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있는 한동훈을 통해서 약간 심적으로 뭐 이렇게 응원하는 것들이 좀 컸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그 소위 이제 근데 또 이건 또 특이한데 이진숙 또 그 방통위원장하고 또 김태규 그 부위원장 두 사람이 또 다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은 또 윤어게인 세력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달성군에선 또 사실은 박형영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40%는 못 넘었지만 이건 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박형영 후보가 사실은 이제 저도 중간에 계속 통화를 할 때 그 지역이 박근혜의 근거지잖아요. 그 지역 자체가 농촌 그러니까 공단 지역 워낙 땅이 넓고 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 층이 있는 지역과 농촌 지역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곳인데 자기가 이 지역에서 당선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40%의 벽을 뚫고 싶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한번 민주당을 선택해 본 사람들은 고민해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선거에도 이분들은 민주당을 선택하는데 이 심리적인 장벽이 좀 허물어져 있어서 좀 수월해요. 그래서 박형영 후보도
40%의 벽을 뚫는 것이 목표, 현실적인 목표다 이랬는데 네. 그걸 못 뚫은 거예요. 이진숙이 그렇다고 해서 그 소위 그쪽 지역 대구 사람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후보였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거든요. 네. 오히려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호감들을 뛰어넘는 네. 뭔가 이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제 중층적이고 복합적이고 다의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윤어게인 하는 사람들도 다 심판했거든요. 근데 대구하고 울산에서는 또 윤어게인이 살아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됐고 당장 오늘 그분들 등원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마주치면 본회의예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서 라이브 할 예정인데 마주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제가 마주칠 일이 별로 있겠어요. 그 후반기에는 의원님 오늘 아마 계속 조금 전에 여기 최민희 의원님, 네, 네, 최민희 의원님이 제일 괴로울 것 같아요. 하긴 뭐 괴롭기야 하겠네. 예, 뭐 예. 이제 어쨌든 패장들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쓴다. 예. 그리고 나는 문체위로 간다. 이제 아 진짜요? 과방이 떠나 문체위로 간다. 이제 신문 개혁이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네. 그 앞서 참 아프네요. 대구에서 다시 시작할 엄두가 안 난다. 용기가 안 당장 생긴다. 2년 뒤에 총선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그 대구에 함께 선거 캠페인을 했던 수많은 뭐라 해야 됩니까? 관계자들이 다들 그런 마음이십니까? 제가 사실은 가장 걱정되는 게 김부겸 패배하면 32살 오영준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과연 오영준은 30년 대구에 묻고 정치할 마음이 들까? 이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당장 이번 선거 끝나면서 성과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당장 나의 에너지도 이게 바닥이 보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이번 선거 끝나면서 개인적으로는 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사람이 졌잖아요. 아무리 어떤 미사역으로 이것을 달래려고 해도 사실 쉽게 달래지지 않고 회복이 잘 안 돼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두고 이걸 잘 좀 정리를 해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여기 나오는데 많이 마음이 무거웠어요. 에이 왜 불러 부르지 말지. 또 왜 나간다고 그랬어. 나가지 말지. 걸어오면서 그 생각하다가 그래도 되게 고마운 건 우리 지지자들이 대구 경북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게 그게 너무 고맙고 한편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다른 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뭐 서울 사람들 뭐 그렇게 잘난 척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뭐 오선에 오세훈도 뽑아줬는데 뭐 대구 욕할 거 없지 않나요? 아닌가요? 맞아요. 서울 사람들 잘난 척하더니 오세훈 뽑았네 뭐. 네. 네. 그것도 거긴 서울시장 선거는 이슈가 좀 많았나요? 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그렇습니다. 예, 철근 누락에 뭐 서소문에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다들 그리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번에 그 서울은 당연히 민주당이 하겠지. 선거 초반부터 여유 있게 이기기 시작했고 근데 13시간 만에 이게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 개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부정선거 어쩌고 하면서. 그러네. 대구 사람들이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사람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오세훈 됐네 뭐. 그것도 5선이에요. 5선입니다. 20년이에요. 20년을 오세훈이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 그거를 용납하는 서울. 예. 그건 우리 욕할 거 없죠. 보수의 장벽 높았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서울 사람들은 보수의 장벽 높았다. 대구 사람 왜 이러냐. 대구 지원하지 마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럼요. 예. 대구나 서울이나 도끼인 객긴이네 뭐. 예, 저희 그런 얘기하면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충분히 슬퍼하고 이것을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는 시간이 필요하니 저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도 비난보다는 응원을 해주시면 네.
조금 더 빠르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준기 후보 저희들이 이제 어제 전화 연결했는데 씩씩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해보니 이제 이거 가지고 또 28년 도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죠. 사실 2018년도에 출마하고 26년도에 출마한 거잖아요. 8년 만에 떨어졌어요. 득표율이. 네. 그때 34%였어요. 근데 지금 32%. 네. 왜 이럴까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어로 표현하면 견제 심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 지지는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민주당이 너희 힘세 이게 딱 정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힘 안 실어줘도 너희 힘세 이거죠. 이번에 캠페인하는 내내 이제 중앙당에서 이제 대구 경북에 상당히 이제 애정과 힘을 많이 쏟았고 그리고 캠페인하는 내내 뭐 여러 그 유튜브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알리고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큰 의미가 없었나?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까? 네, 저는 대구나 경북의 후보들은 네. 자신의 지역 문제에 천착해서 그것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목소리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할 수 있도록 해준 역할이 저는 그 다양한 매체들에서 보여준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저희한테는 사실 되게 큰 힘이 됐거든요. 그래서 고맙지요. 예, 그렇군요. 자, 힘내십시오, 의원님. 임미 의원님 힘내세요. 서울도 대구도 절반의 승리가 분명합니다. 민주진영을 뽑아준 분들을 꼭 기억합시다. 오준기는 비례 하나 줘라. 그거 하나 해줘라. 그 생각이 나는데. 예. 임미 의원님 힘내시고 2년 후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는 자기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걷어찬 거다. 대구 서울 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내란당 또 내란하는 거 두고 보려고 저러나 화가 나고 눈물이 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추경호 후보 같은 경우에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당장 6월부터 3번, 4번인가 이거 잡혀져 있어요 벌써. 이미 재판이. 네. 그러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추경호 후보는 네. 뭐 상황이 변경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러면은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재선거 가능성도 엄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남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요. 네. 실제로 6월에 잡혀 있는 일정이 제가 알기에는 6월 16일 날 당장 하나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잡혀 있어요 줄줄이.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선자가 제대로 시정에 전념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봐요. 본인 입으로는 정말로 뭐 글로벌 기업들 이것도 끌고 오겠다, 저것도 끌고 오겠다 이라고 했는데 나는 약속 지켜라. 재판은 재판대로 받더라도 약속 지켜라라고 국민들이 막 이렇게 감시하고 좀 지속적으로 떠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원래 정당 정치라는 게 그 정당을 선택했으면 그 정당이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 대구 사람들도 본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본인의 선택이 옳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4년 뒤에 평가를 꼭 해주길 바라는 거죠. 네. 끝으로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민주당에 대한 어떤 혐오라고 해야 되겠죠. 그 적대감 그게 이제 경험하셨잖아요. 경험했어요. 저도 봤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진짜 근데 우리 늘 그렇게 당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어제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원래 야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안 믿어 그 말. 걸핏하면 야도 얘기하는데 이제 안 믿어. 안 믿어요. 한 15%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야도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나는 그게 과거에 그랬다 하더라도 이미 세대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고 세월이 바뀌었는데 자기의 자기 위안인 것 같아요. 자기 정신 승리, 정신 승리 이런 거다. 그런 거 별로 안 믿어요. 대구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 뭐 경북도 마찬가지예요. 안동 뭐 사람들이 우리는 늘 하는 말로 여기가 독립운동의 성지였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다 돌아가셨고 그분들이 자식 교육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고 이제 그런 자기 위안이나 이런 것들이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의원님이 많이 지금 속이 많이 상하셔가지고 그런데 그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 위기의 순간에 국민들은 또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대구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계엄을 안 겪은 건 아니니까 이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자기들도 분명한 판단을 하고 있을 텐데,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보수 재건을 외쳤던 한동훈에게 그런 세력에게 새로운 보수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결심을 한 거다. 그건 굉장히 조금 많이 그 민주당 입장에서 많이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더 열심히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잘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재명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잘한다. 예, 이재명은 잘해. 예. 근데 민주당에게 표를 주기에는 아직 잘 모르겠어 이런 거죠. 그렇군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네. 예. 하여간 대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경북 상황이 어떤지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더 취재 열심히 해서 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지고 나서 정말로 이건 나의 패배이지 대구시 변화를 요구하는 대구 시민의 패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나 저희한테는 적절한 정리였다라고 봐요. 여전히 저희는 45%의 득표, 50만 표가 넘는 지지 확인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기반은 마련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힘은 들지만 조금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다시 정리할 수 있고 이 와중에 그래도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수많은 유권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많은 후보들이 선거 기간 동안에 보여준 그 헌신과 그 정말 눈물 나는 그 모습은 너무나 장하고 고마웠다, 이뻤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네, 의원님 눈물이 그렁그렁 하십니다. 자, 저희가 그 임미 의원님 보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정말 전국의 모든 시민들의 심금을 울린 바로 그 곡인데요. 전선이와 곡 다 같이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임미 의원님과는 여기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에 달밤 소리없이 내리는 있어도 차가운데 장부의 길 일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미워라